자, 오늘 처음 오는 사람도 있어서 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정된 걸로. 그래서 이 책으로 지금 공부를 시작할 거고, 이번부터. 그래서 기존 책 갖고 있었던, 이 책 갖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 개정된 내용 보면서 수정하면 돼요. 근데 개정 내용 그 지금 나눠준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뭐 나왔던 내용도 아니어서 그냥 보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뭐 추가할 거 추가하면 되는데, 추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다 삭제야, 삭제. 그래서 거기 지금 나눠준 거 보면 뭐 그냥 뭐 삭제해라 뭐 이렇게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내용은 거기 지금 다 문구를 써놔서 그거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어서 그냥 참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진급하는 것만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진급하는 것만 좀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하나 생기면서 그 재난 주관 기관이 바뀐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것만 또 추가해 주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 기존 책 갖고 있던 학생들도 그냥 굳이 책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쪽수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비슷하니까 그냥 기존 책 갖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냥 그거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책 받았던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손 들어볼래요? 이 책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네? 원래 다녔던 학생이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 옛날 책하고 기존 책하고 내가 다 펴서 수업을 할 거니까 만약에 달라진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줄게요. 맞죠? 자, 우리 소방학개로는 크게 5개로 되어 있어요. 거기 쭉 보시면 그 5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방행정이고, 소방 역사라고 되어 있나? 우리 책에는? 소방 조직으로 되어 있구나. 자, 우리 소방 조직에는 지금 소방 역사 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소방 인사, 소방 기능 이렇게 3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거기 챕터 1에 소방 역사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파트 소방 조직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는 안 되고 있는 파트인데, 거의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 정도나 2문제 정도 나올 때 어디에서 계속 나오고 있냐면 그 챕터 1번에 있는 소방 역사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공채 시험에서도 이 소방 역사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파트에서는 잘 나오고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같이 준비는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재난관리는, 자, 여기서는 법이 나와요. 법.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이 하나 나오는데, 그 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챕터 1에서 개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개념도 가끔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서 거의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법이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아.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여러 번 읽어서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분들은 우리 그 많이 나오는 파트를 내가 이렇게 찝어서 얘기는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좀 외웠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를 거의 다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찝어주는 거에서만 우선 공부를 하시면 한 80%는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머지 20%를 이제 그 변두리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3번째 연속, 4번째 화재,
다섯 번째 소화.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지금 하나에서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하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네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세 개에서 15개에서 한 16개 정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면 돼. 여기 위에는 거의 정해져 있어,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알면 푸는데 막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지. 근데 알고선도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면 그냥 바로 정답인 애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 연소 화제에서 좀 암기만 해서는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연성을 따지고 공부를 해야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그냥 암기만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점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저기 두 개는 조금 자세히 설명하니까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아에서는 요즘 들어서 거기 소방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소방시설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방시설도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좀 막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잘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책으로만 공부를 해서 실제로 그 소방시설을 눈으로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최대한 거기 책에다가 그림도 같이 포함시켜서 올려놨으니까 그 그림 참고하면서 그 각각의 좀 이름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요즘 이제 시험 자꾸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파트 1이랑 파트 2는 한 주에 하나씩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방조직 끝내고, 다음 주에 재난관리 끝내고, 그 다음에 연소 2주, 화재 2주, 소화 2주 하면 딱 8주 돼, 8주. 그래서 2달, 8주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2달마다 한 번씩 계속 되풀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 소방 조직해서 첫 번째, 소방 역사 및 소방 조직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험 문제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소방 역사. 그래서 이 소방 역사는 좀 잘 봐두고 연도까지 꼭 외워야 돼. 연도. 알았죠? 우리 꼭 그 한국사 공부하듯이 우리 꼭 한 문제가 연도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채 시험에도 연도가 틀린 게 2개가 나와서 그게 잘못된 걸로 빠졌단 말이에요. 답에서. 그래서 연도는 꼭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소방 역사 들어가려고 쭉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소방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 소방이 뭔지부터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소방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예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소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소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서 넘어오면서 금화라는 단어를 썼다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제 소방, 우리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 때 우리 소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가 이 소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처음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사전적 의미 첫 번째, 소방이란, 자, 뭐 그냥 소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불 끈다 했잖아. 불 끈다. 그래서 처음에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 즉 화재 예방 경계 진압에 국한된 개념이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거기다 밑줄 쳐봐요. 소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금화라고 했다. 거기다 밑줄 쭉.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갑오개혁 때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그렇게 좀 변했어요. 점점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소재, 조선시대에는 금화, 갑오개혁 때는 소방.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불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지금도 우리가 경박만 뽑고 있는 거 아니죠. 공채 시험에. 그래서 경채도 뽑고 있죠. 그래서 구조도 뽑고 구급도 따로 뽑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소방은 이렇게 불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최근에는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의 개념까지 확대되었고 사회안전의 확보라는 개념까지 포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방이라는 개념이 불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넓어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소방이라는 걸 정의 내릴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는 조금 좁은 의미의 소방, 협의의 소방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넓은 의미의 소방, 광의의 소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제1조에는 자,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제1조 요 목적에 대한 얘기는 뭐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목적도 문제로 내는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구멍 뚫어서 뭐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놓고 이렇게 가로 안에 기역, 뭐 가로 안에 니은 해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거기 밑에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문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요거 목적 1조에 해당하는 이 목적 그냥 건너가지 말고 이거는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에는 그 필기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면접 볼 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라도 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 1조는 좀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협의의 소방하고 광의의 소방 한번 살펴보면 협의, 광의는 자,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거라 그냥 가볍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면 돼요. 협의는 좀 좋은 의미여서 거기 처음에 나온 대로 소방관서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소방 뭐 소방서나 뭐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일 그런 업무를 그냥 협의의 소방, 즉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 이거를 협의의 소방이라고 보는 거고 광의의 소방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소방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 소방을 광의의 소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도 비슷한 형식으로 거기 첫 번째 형식적 의미, 2번 실질적 의미 이렇게 나왔는데 형식적 의미도 좁은 의미, 협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실질적 의미의 소방은 광의의 소방, 좀 넓은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 자, 입법자가 소방기관에 부여한 일체의 사무로서 실정법상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한다. 거기다 밑줄 쭉.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 누가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말할 때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소방기관에 부여한 일체의 사무 이랬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말할 때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거기 쭉 나왔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기타의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소방관 복무규칙의 제정 등 입법적 활동 또는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활동, 과태료의 부과 등 사법적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 다 거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실질적 의미의 소방은 뭐냐? 이거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걸 포함하고 그걸 포함하고 우리 전체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 이렇게 누가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소방은 이렇게 누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잖아. 불 끄는 거. 그러면 이 무엇을? 불 끄는 것을 누가 하냐? 소방공무원이 한다 하면 형식적이고, 그 불 끄는 것을 소방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있어. 어떨 때 이 불 끄는 걸 소방공무원 말고도 할까? 어떤 불 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수업 들었던 애들 써놨을 건데 거기다 산불. 그렇지.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에서 제일 먼저 출동 안 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출동할까? 산림청에서 먼저 출동해요. 산림청 직원들, 공무원들이 가서 산불 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난 주간관리기간 배웠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산불화재는 주간관리기관이 어디야?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우리 소방청이 아니고. 그래서 산불화재일 때는 우리 공무원도 가긴 가. 소방공무원도 가긴 가지만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도 나와서 불 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소방공무원 아닌데도 불 끄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무엇을 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만 불 끄는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불 끈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까지도 소방이라고 다 얘기하자. 이런 일들도. 그러면 이런 일들까지 싹 다 합쳐서 소방이라고 했을 때 이때를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에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말하는 게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다가 예로 산림청, 산불화재 이렇게 써봐요.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게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 누가 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 하면 형식적,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면 실질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소방의 임무 거기 나와 있는데 소방의 임무는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에 보면 거기 기본적 임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쳐봐요. 기본적 임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에는 파생적 임무라고 써 있어. 파생적 임무. 거기다가도 밑줄 한번 쳐보고. 자, 그래서 기본적 임무는 그냥 우리가 소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불 끄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화재에 관련된 일들이 기본적 임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파생적 임무는 지금 우리 불만 끄는 걸로 소방을 되게 국한되어 있는 개념으로 사용 안 하고 있어, 지금은.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채로 구조랑 구급대원들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파생적 임무라고 봐요. 구조랑 구급. 그러니까 파생했다 이거면 뭔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느낌이잖아. 처음에는 화재를 끌어 갔겠지. 화재를 끌어 갔더니 거기에 화재가 일어난 곳에 사람이 갇혔어. 그러면 불 끌어 갔다가 뭐 했겠어? 그 사람들 구했겠지. 그게 파생된 거잖아. 처음엔 불 끌어 갔는데, 목적은 불 끌어 갔다가 그 불 끌어 갔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였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뭐야? 구조야, 구조. 그리고 가서 봤더니 다쳤어. 연기를 흡입해서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어딘가에 화상을 입어서 여기에 막 화상이 입은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쭉 상처가 나서 거기가 막 피가 나고 있어. 그래서 뭐 했겠어? 구급했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화재를 끄는, 소화하는 걸로 우리 소방이 시작했다가 점점 구조구급까지
필요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점점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생됐다, 파생적 임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 임무는 화재, 끄는 거, 경방, 소화. 그다음에 파생적 임무는 구조, 구급인데 얘네들의 성격이 좀 달라.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또 어떤 문구가 나와 있냐면, 자, 1번에 소방의 기본적 임무는 사회 공동체 및 구성원의 안전을, 거기 밑줄 쳐봐요.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어서 계속 보면 현대 정부의 기본적 기능으로, 거기부터 줄 쳐봐요. 소극적이며 권력적인 기능에 속한다. 거기다가 소극적이며 권력적이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밑에 보면, 자, 소방의 파생적 임무는 거기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거기 밑줄 적극적이며 비권력적이다. 거기다 적극적이며 비권력적이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쭉 이어서 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거기다 밑줄 쳐봐요. 구급, 구조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기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기본적 임무는 화재에서 보호하는 거래. 그러면 화재를 끌어간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를 소극적으로 보냐 적극적으로 보냐, 이거는 우리 공무원 말고 그냥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때 좀 다가가는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요 경방 공채분들은 불이 나야 출동해. 그치? 근데 여기 구조랑 구급하는 활동하는 분들은 뭐 구조 상황이 발생하고 구급 상황이 발생해야 출동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 미리 가서 뭐 교육도 해주고 뭐 가서 뭘 예방하는 개념으로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가면 그 심폐소생술 교육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학교랑 소방서랑 같이 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뭐 2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가서 거기서 심폐소생술 뭐 교육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입장이 이 구조 구급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우리 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 여기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불이 나야 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가기는 좀 업무상 힘든 느낌이죠. 그런데 이 구조랑 구급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소극적, 여기를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서 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불이 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사람도 없어. 그래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겠다. 그 물을 부시고 들어가야지. 그치? 계속 불 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멀뚱멀뚱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시고 들어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재상산에 손해도 입힐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 우리는. 아니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차들이 다 불법 주차해서 다 막아놨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요즘은 어떡하니? 뚫고 가, 그냥. 쫙 긁든 말든 쭉 지나간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죠. 뭔가 그냥 막무가내 느낌이 좀 들잖아. 아니 뭐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달려드는 느낌이지. 그래서 그걸 권력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여긴 비권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방의 임무는 두 가지, 기본적 의미, 파생적 의미, 임무 뭐 이렇게 쭉 구분하면 되겠고, 각각의 기본적 임무는 거기 기능만 조금 기억해 봐요. 알았죠? 소극적이고 권력적이다. 그 다음에 파생적 임무는 적극적이고 비권력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방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냥 느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소방 역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잘 봐두고 외우자. 알았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소방 역사는 거기 우리 9페이지 소방 역사의 기초라고 해서 거기 지금 5줄 정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딱 함축적인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문구예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 얘기에서 거의 나오나 시험에. 자, 그래서 그거 쭉 한번 가볍게 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예전에는 조선시대부터 잘 나왔었어. 조선시대. 그래서 우리 한국사 시험도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사에서도 좀 시작되는 부분이 뭐 조선시대부터 나오나?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삼국시대는 잘 안 나온다며 시험에. 맞아요? 공부해 본 사람 맞니? 나오긴 나와? 근데 잘 나와? 조선시대에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조선시대랑 근현대사 뭐 이쪽이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우리 이 소방도 고려시대 정도 그 고려시대나 그 삼국시대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조선시대 세종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공채시험에는 고려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 거기 역사 처음이 삼국시대부터 나와서 거기에 삼국사기에 뭐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지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냥 기록에는 어디에 불났다, 어느 절에 불이 나서 왕이 그 절에 친히 구제하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딱히 뭐 불났을 때 어떻게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있었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삼국시대는 별로 그렇게 시험 문제로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이 소방에 관련된 용어가 시작이 됐어. 소재라고 했죠 아까. 소재. 그래서 이런 단어부터 나오고 있어서 올해 공채에도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고려시대 소재라는 얘기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 시대, 삼국시대나 이럴 때에는 그냥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 통일신라, 이제 신라 경주를 중심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경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 이제 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겠지? 그래서 그 집을 짓다 보니까 가까이 이제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이 옆집 계속 불이 옮겨서 붙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경주에서는 집을 지을 때 우리 왜 그런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이 지붕을 그 집 있잖아. 지푸라기. 그걸로 이렇게 묶어갖고 만든 그 지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불에 잘 타니까 지붕을 기와로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기와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다 보면 또 불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수추로 음식을 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 남아있다는 게 이제 그 전 시대에서 나왔던 좀 내용들이고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소재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 화통도감이라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화약 관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잘 나왔었냐면 창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창고. 그래서 여기 창고에다가 뭐 음식도 곡식 같은 것도 좀 보관하고 이런 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창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고려시대 때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우리 세종 8년에 1426년 세종 8년 1426년에 최초의 소방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게 금화도감이라는 거. 그래서 금화도감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보개혁 얘기했었죠.
우리 가보개혁 때 소방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소방 관서도 만들어졌어. 뭐 일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경성 소방서라고 해서 최초의 소방 관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선 시대 때 쭉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성 소방서는 1925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으니까 책 보면서 정리할게. 이따가 중요한 내용들만 한 번씩만 언급하고 책 보려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일제시대에 넘어가서 일제시대 이후에 그 미군정 시대가 한 번 있어요. 자, 미군정 시대 때는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소방위원회라는 걸 설치했어요. 미군 애들이. 그래서 소방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우리 각 지역에 소방청을 만들고 지방소방청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때 자치 소방체제를 이뤘다라는 게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미군정 시대에 지나고 나서 정부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 초창기 때 다시 우리 일제시대 때랑 비슷한 행정으로 우리 소방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소방이 이루어졌었냐면 경찰하고 소방이 합쳐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우리 소방이 경찰 밑에 있었어요. 하나의 부서로, 경찰 관서 밑에 하나의 부서로 소방 업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미군정 시대 때 쪼갠 거야. 소방은 소방, 경찰은 경찰, 이렇게 쪼개놨다가 다시 정부 수립이 되면서 다시 합쳐졌어. 다시. 그래서 여기는 국가체제로 다시 돌아가요. 그냥 합쳐서, 경찰하고 하나로 합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됐다가, 그 다음에 발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서울하고 부산에 먼저 소방본부를 먼저 만들어.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 소방본부를 만들면서 서울하고 부산은 따로 우리 지방에서 관리하는 소방체제가 된 거야. 그 두 곳만. 그래서 그 두 곳은 서울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소방행정을 따로 관리를 했고, 나머지 시도들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랑 지방으로 나뉘어졌던 거예요. 이때 시대는. 그래서 그 서울하고 부산만 지방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시도는 그냥 국가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체제가 완전히 달랐던 거야. 그 두 개는. 그래서 이거를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국가랑 지방이랑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번 그 역사 얘기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초창기, 발전기, 그 다음에 그냥 현재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리고 나서 이따가 책 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가 한번 전국에 있는 시도에다가 소방본부를 싹 다 설치한 기간이 나왔어. 그게 1992년이었는데 그때 각 시도에 소방본부를 싹 다 설치하면서 광역자치체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리 소방 업무를 그 시도에서 운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작년이죠. 그래서 우리 그 거주지 제한 생기면서 그 거주지에서만 시험 보고 거기에서만 발령 나게끔 했던 그런 체제였던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그냥 전국 우리 지원 가능했었잖아. 그렇게 해서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시도에서 다 관리를 했고 임용도 시도에서 그 인원수 정해서 그만큼 뽑고 이렇게 해서 시도에서 다 알아서 했단 말이야.
그거를 광역자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소방체제가 바뀌었던 게 우리 헤드에 있는 기관명이 조금씩 바뀌긴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다가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나면서 국민안전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소방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헤드에 있는 기관의 명이 조금씩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국가직으로 전환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도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설명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9페이지 소방역사의 기초 거기만 잠깐 보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 자, 우리 소방역사의 기초 거기 보면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미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방화의식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하였으며 조선 초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조직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한말 근대의 소방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와 가도기인 미군정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여러 차례 체제상의 변화를 거치며 소방조직 및 제도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자세히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